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 구절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은 없다. 중심 잡기가 있을 뿐이라는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균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균형 잡힌 상태처럼 보이는 것은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미세할지 몰라도 사실 균형을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균형은 생김새는 명사이지만 사실 동사처럼 움직인다. 또 균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엇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과정일 뿐이다. 균형 잡힌 삶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달성 가능한 훌륭한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인 잘못된 개념일 뿐이다. 이 기회를 빌려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회적 통념의 의문을 품고 거부하길 바란다.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균형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덕, 중도란 양극단 사이에서 어딘가에 있는 중간 지점을 의미하고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두 지점 사이의 중간을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기도 하다. 정말 원대한 생각이긴 하나 그다지 실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적일 뿐이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과연 완벽한 중도, 균형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엔 균형이 필요해 라고 한탄한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목표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요소다.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의 선을 이리저리 넘나들게 된다. 남다른 성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다. 그러니 균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어쩌다 우리는 균형에 집착하게 되었나? 역사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란 특권 계층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는 일이 곧 삶이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즉 동물을 사냥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도 달라졌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퓰리처상 수상작 총균세를 보면 잉여 식량을 생산하던 농장 기반 사회로부터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특수 집단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만 2천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냥꾼인 동시에 채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농부이거나 농부들이 재배한 곡식을 사먹는 사람으로 나뉜다. 식량을 찾아다니거나 직접 곡물을 기르는 일에서 해방된 뒤 사람들은 학자도 되고 기술자도 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생산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식탁을 만든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야망에 따라 일을 했다. 대장장이는 오후 6시까지 대장간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말굽을 신기는 일이 다 끝나면 언제든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최초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를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상사, 1년 내내 쉼없이 돌아가는 근로 스케줄,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상관없이 불이 환하게 켜진 공장이 생겨났다. 그 뒤를 이은 20세기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은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 대열에 합류한 1980년대 중반이었다. 2005년에 출간된 삶은 함께 일은 따로이라는 책에 실린 랄프 고모리의 서문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사람과 가정주부 한 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출발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2명과 가정주부는 없는 가정에 도달했다. 회사 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기혼 여성들의 삶이 고달파졌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은 남성들에게도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다. 경영정보 전문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전 세계 상위 100대 신문을 조사한 결과 이 주제를 다룬 기사의 수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32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그 한 해만 해도 1674건이나 되어 극적인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삶에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믿음이 커진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다. 개인의 공간이 침해되고 삶과 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삶의 여러 문제에 뿌리를 둔 이와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발상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균형을 향한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고 모든 일이 제 시간에 마무리된다는 것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이러한 평온함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균형이 곧 중도라고 생각한다면 불균형은 곧 중도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중도에서 너무 멀어지면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중도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에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중도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언제 중도를 택하고 언제 극단을 달려야 할지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다. 탁월한 성과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간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극단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공이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균형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덜컥 겁을 내고 물러난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도를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것 역시 늘 관리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너무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개인적 삶이 황폐해진다. 야근과 연장 근무가 바람직하다는 헛된 믿음에 빠지면 내 삶이 없어 같은 말을 하면서 부당하게 일을 탓하게 된다. 때로는 이와 정반대인 상황도 있다. 직장 생활이 방해를 하지 않는데도 개인적 삶 자체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또 한 번 내 삶이 없어 라고 투덜거리는 것이다. 때로는 양쪽 모두에게 공격을 받기도 한다. 삶과 일 모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느끼면 또 한 번 나에겐 왜 내 삶이 없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다. 예전에 아내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농부였다. 친구의 부모는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닐 것을 기대하며 궁상스러울 정도로 돈을 아끼며 평생 구두쇠처럼 살았다. 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동네 옷가게에 가서 옷감과 옷본을 고르던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장만한 옷감으로 나중에 은퇴 후 여행을 다닐 때 입을 옷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은퇴하지 못했다. 교직 생활의 마지막 해에 암에 걸렸고 얼마 뒤 숨을 거둔 것이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함께 모은 돈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그들의 돈이었고 돈을 함께 쓸 아내가 곁에 없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구는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벽장이 옷감과 드레스 옷본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그것을 치우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거기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감히 들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뭔가를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아가며 뒤로 미루다간 그것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거의 평생을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던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를 한 명 알고 있다. 그는 그것이 모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언젠가 고된 일이 모두 끝나면 가족 모두가 노동의 결실을 즐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오랜 세월에 걸쳐 회사를 키운 뒤 그는 얼마 전 회사를 매각하고 다음으로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그는 자랑스럽게 아주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사업을 키우는 동안에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가족들도 거의 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있어요. 어떤지 잘 아시죠?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 과거의 그 세월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자녀에게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거나 유치원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일을 정말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살 나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과 고등학교 친구들을 둔 10대 자녀와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같을까? 어린 자녀의 축구 경기에 응원하러 가는 것이 다 자란 성인 자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을까? 당신이 다시 참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중요한 모든 걸 잠시 일시 정지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시간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돈을 걷는 것과 같아. 설사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잃어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시간을 가지고 저울질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을 믿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중단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도라는 문제는 당신이 저지른 일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 균형 잡힌 삶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형추처럼 반대되는 힘을 적용하여 중심을 맞춰주면 된다. 균형이란 말 대신 중심 잡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겪고 있는 일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미 균형이 잡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들도 실은 반대되는 힘을 적용하여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것뿐이다. 긴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대표적인 예다. 불과 몇 센티미터 너비의 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고개사들의 모습을 잘 보면 그들이 때때로 장대를 좌우로 움직이며 수평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만약 이 장대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안정적으로 줄을 건너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심 잡기이다. 이 중심 잡기라는 것은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균형이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균형이 안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억해둬야 할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무언가는 언제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삶이 끝날 때쯤엔 무언가가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남게 되어 있다. 그것을 모두 해내려 애쓰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중요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미완성인 채로 남기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때 바로 중심 잡기가 필요하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나가거나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면 된다. 중심을 잡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과 개인적 삶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직업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균형을 깨트려야 한다. 다른 문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지 않도록 가끔씩 중심을 잡아주면 된다. 개인적 삶에서도 무엇보다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고 가족과 친구를 알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삶을 즐기고 싶다면 이 중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일을 위해서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든 무엇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 사이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나 때로 두어 가지를 한데 합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오랫동안 무시할 수는 없다. 치밀한 중심 잡기는 당신의 개인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가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이다. 개인적 삶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간격을 짧게 두고 수시로 중심을 잡아라. 짧게 가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과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직업적인 삶에서는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길게 가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적 삶에서는 버리고 가는 것이 없게 하고 반대로 직업적 삶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다. 균형이란 말 대신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면
여러 선택지들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운명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려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즉, 균형을 깨트려야만 한다. 문제는 그 우선순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다.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부터 끝내야 한다. 그런 다음 퇴근해서는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다음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아라.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들의 무게를 맞추는 삶이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계까지 밀어붙여야지 기적이 일어나고 성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서든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무게중심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구두쇠로 살다가 삶의 마지막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일도 좋지만 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하면서 일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가정적인 면에서는 또 너무 소외되는 것 없이 중심을 맞춰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길게 갈 거냐 짧게 갈 거냐는 보폭을 나누라고 합니다. 일에서 집중할 것은 길게 보고 다른 것들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길게 보고 가정에서는 짧게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면서 중심 잡기를 하면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절대적인 균형이라는 건 없다. 결국 균형이 잡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